그러면 절세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걸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그러는데, 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려면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안에 처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몇 년으로 바뀌냐면, 주택을 증여로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사례인데요. 네. 지금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은 네. 취득세가 12%로 중과가 됩니다. 네. 이거 제가 지금 여기 문구를 잘못 써놨네요. 지금 증여한 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요. 아, 증여한 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예,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다주택자예요. 네. 근데 본인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네. 그 중에 한 채를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죠. 네. 근데 자녀가 무주택자여도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다주택자면은. 아, 증여를 하는 분이 다주택자이면 예. 자녀가 무주택자이라도 그렇죠. 어... 대부분 무주택자인 자녀한테 증여를 하죠.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 말하는 다주택자는 네. 이제 증여하는 자가 다주택자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부모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네. 그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네. 12% 취득세를 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2% 취득세가 부과가 되려면은 요건을 세 가지로 갖춰야 됩니다. 세 가지요. 예, 첫 번째 증여하는 자가 다주택자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증여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중과가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해야 되고요. 네. 세 번째 너무 싼 주택은 중과를 안 합니다. 네.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여기 이상이니까 3억 원도 포함됩니다. 네네. 그걸 이제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네. 요 사례에서 이제 증여를 좀 늦췄던 분들, 네. 이제 11월 14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증여를 해버리면은 네. 이때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어... 요 사례 한번 봐볼까요? 네네. 부모님이 지금 서울에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인천 송도에 B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B주택은 이제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시가는 여기에 많이 올라가지고 6억이에요. 네. 송도가 올해 공시가격이 엄청 올랐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022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 송도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된 뒤에 네. 부모 입장에서는 요 B주택이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종부세가 많이 나와요. 네. A주택하고 B주택 합산해서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요 B주택 그리고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요거를 증여하겠다. 네. 여기가 이제 전세보증금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부담부 증여하면은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양도세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증여세가 얼마 안 나오죠. 네, 부담부 네. 증여하면은. 요 B주택을 자녀한테 이제 증여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다주택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요건은 갖췄습니다. 네. 그리고 공시가격도 3억 이상이죠. 현재 네. 6억이니까. 네네. 그럼 세 번째 요건도 갖췄죠. 네. 그런데 이 송도에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돼 버렸잖아요. 네네. 해제된 뒤에 증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조정대상 지역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 갖춘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 취득세율이 12%가 아니고 네. 원래 이제 주택의 증여 시 취득세율은 3.5%거든요. 네네. 거기에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합하면 이제 4%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가 적용이 되고, 네. 또 이거를 증여하실 분들은 가급적 올해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요. 예, 내년이 아니고 올해.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바뀌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고 네. 5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그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네. 이제 원래 증여를 하면 증여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안 해주고, 애초에 이 주택 증여한 주택을 취득했던 부모의 취득가액 있죠. 네. 그 부모의 취득가액을 다시 끌고 와버려요. 아. 그러면 절세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이걸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그러는데, 네. 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려면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네. 5년 안에 처분하면은, 음. 5년 안에 처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몇 년으로 바뀌냐면 10년으로 바뀝니다. 아 10년으로요. 네.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증여하고 음. 이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 안에 그걸 처분하면은 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네. 증여할 당시 시가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네. 당초 증여했던 아버지의 취득가액. 아버님의 취득가. 예, 그러면은 아버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고. 네네. 완전 불이익이 있는 거죠. 어. 근데 가급적 그걸 피하려면은 이제 네네. 올해 증여를 하면은 이제 이율과세가 5년이 적용되는 거니까 좀 네네.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파트잖아요. 송도에 네. 있는 아파트. 네네. 요거를 지금
증여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되고 증여하면은 취득세율이 4%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4%인데 취득세율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곱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어떤 걸로 계산되냐면은 시가 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 표준이요. 예, 시가 표준액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준 시가고 네. 기준 시가는 다른 말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고시가격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공동주택 고시가격이 6억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저거 시가는 한 9억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취득세 과표가 9억이 아니고 6억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올해 증여하면은. 네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시가 상당액으로 바뀝니다. 시가 상당액이요. 시가 상당액이 그 네.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취득세 과표가 확 올라가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 증여를 하실 분들은 네. 올해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올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부담이 중과 부담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정 지역 해제되신 곳에 해제된 곳에 이제 주택을 증여할 분들은 네. 올해 증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증여하실 분들은 진짜 올해 잊지 말고 챙기고 증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까딱 잘못하면 폭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